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지난 1부에서 제가 그 현대차 그룹의 그 지배 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 지배 구조 개편안 그 골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그때 뭐 현대 나가리가 됐던 건데 그 나가리가 됐던 그 안을 다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계획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올해 현대차 그룹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그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번 시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번 시간에는 올해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현대 엔지니어링의 IPO를 계기로 해서 구주 매각 자금을 기반으로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그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그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2021년 지배구조 개편안은 어떤 모습일까? 자, 우선은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개편한다면 뭐가 있을까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중심으로 개편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모비스를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시키되 지주사가 아닌 형태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2018년도에 그 추진했던 그 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다만 분할 비율이나 합병 비율을 모비스 일반 주주들을 배려하는 수준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2018년도에 결국은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이 분할 비율이나 합병 비율이 모비스 일반 주주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책정되었다. 뭐 그 문제였거든요. 이게 뭐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 분할 비율이나 합병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회사를 그 자산 부채를 나누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 산출된 그 결과대로 하는 것이지 그 산출된 결과를 놓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뭐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저 사람한테 유리하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책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분할이나 합병을 할 때 그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뭐 많은 또 가정이라든지 뭐 추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제 조건 같은 게 이제 좀 들어가거든요. 분할 합병을 할 때 그 밸류에이션에서 추정, 전제, 가정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그 일반 주주들을 그 배려하는 조금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일반 주주들에게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주주들에게 좀 유리하도록 어떤 분할 비율이나 합병 비율이 정해진다면 이것을 재추진하더라도 뭐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만약에 이걸 재추진한다면 이번에 또 나가리 되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는 무조건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 모비스 일반 주주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비스를 아예 지주회사로 만들어서 최상단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만들려고 하면 모비스를 지주부문, 홀딩스하고 사업부문으로 인적 분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비스를 인적 분할해서 지주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모비스는 그 대주주가 있고 또 소액 주주가 있는데, 대주주 지분율은 한 31%, 소액 주주들은 44% 정도 돼 있죠. 근데 이 대주주 지분율이 31%라고 하지만 이걸 까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한 7.1% 되고 정의선 회장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한 0.3% 정도 되죠. 정몽구, 정의선 두 사람을 다 합쳐도 7.4%밖에 안 됩니다. 자, 어디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기아가 17.3%,
현철, 현대제철이죠. 현대제철이 5.8%에서 23.1% 정도를 합산 23.1을 기아하고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리선 회장은 정몽구 회장 지분까지 다 합쳐도 8%가 안 되는 좀 약한 지분이 있다는 거죠. 모비스. 그 다음에 이 모비스가 이제 현대차하고 현대건설, 엔지니어링, 오토에버, 현대차증권, 현대트랜시스, 여기를 지배를 하고 있고, 요게 현대차가 이제 그 아래에 이제 기아하고 현철, 현대제철을 가지고 있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이 현대모비스를 지주 부문하고 그 사업 부문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렇게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자, 모비스 지주 부문에는 이제 계열사 지분들을 다 이렇게 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모비스 사업 부문에는 기존에 모비스가 하던 그 사업 부문들을 이제 다 갖다 붙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모비스 지주하고 모비스 사업, 이 두 법인의 이 대주주하고 소액주주가 기존 지분율 그대로 두 회사의 이렇게 지배력을 가지는 형태, 두 회사의 주주가 되는 형태, 이게 바로 인적 분할의 원리인 거죠. 자, 이런 형태에서 이 모비스 지주회사를 명실상부 법적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비스 지주회사를 그 완결된 지주회사 형태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 모비스 사업회사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모비스 지주회사 밑으로 보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현차나 건설이나 엔지니어링과 이 동일한 선상에 있도록 모비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비스 사업회사를 이 밑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정리선 회장하고 정몽구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를 지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사업회사 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그 7.4%의 사업회사 지분을 모두 그냥 지주회사에다가 줘버립니다. 그리고 지주회사가 그 가치만큼의 지주회사 신주를 발행을 해서 정의선 회장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정의선 회장의 지주회사에 대한 이제 지배력이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회사 지분이 7.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주고 지주회사 지분을 받아봐야 지주회사 지분 얼마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의선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여타 현대차 그룹 계열사 지분을 이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를 해서 그만큼의 또 지주회사 신주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비스 사업회사 지분을 또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 기아하고 현철이 가지고 있죠. 기아하고 현철이 이 모비스 사업회사 지분을 도합 23.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모비스 지주회사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바로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비스 지주회사의 이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이 모비스 사업회사는 이 지주회사의 이 아랫단으로 가가지고 요 현차, 건설, 엔지니어링, 이 현대 오토에버와 같은 이 선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모비스 지주에 대한 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예컨대 이거는 가정해본 수치입니다. 한 60% 정도로 늘어나고, 이 대주주가 완전히 모비스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이 모비스 지주회사는 그 밑에 현차, 모비스 사업회사, 건설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를 가지게 되고, 그 밑에 현차 밑에는 기아하고 현철이 이렇게 포진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대주주 등의 60% 확 올라간 이 지분율은 정의선 회장의 모비스 지주회사 지분율이 상승한 만큼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 방법인
어려 보이지만,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런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안이 나름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 좀 합리적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저렇게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변경시키는 저 안 같은 경우는 저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6월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저런 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할 것 같았으면 벌써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모비스 지배구조, 모비스 인적 분할안이 공시되고 그게 추진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런가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자, 우선은 첫째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세금 문제냐면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게는 과세 이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가정의 수치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주는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로 넘겨버리고 지주회사의 신주를 받습니다. 대주주는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 사업회사 지분을 모비스 지주회사로 넘기고 지주회사 신주를 받는다. 자, 그러면, 자, 모비스 사업회사 한 주하고 모비스 지주회사 한 주를 맞교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교환 비율을 이제 1대1로 가정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교환 비율을 1대1로 가정을 한다면, 모비스 한 주하고 사업회사 한 주하고 모비스 지주회사 한 주로 바꾸는데,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모비스 사업회사의 취득 가격은 현재 모비스 시세보다는 많이 낮을 거예요. 아주 옛날에 모비스 지분을 취득을 한 그런 지분들이기 때문에,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이나 정의선 회장의 모비스 지분의 취득 가격은 현재 시세보다는 좀 낮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보유한 모비스 사업회사 취득 가격이 주당 한 1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이 10만 원짜리 주식을 10만 원에 취득한 주식을 지주회사에 주고, 이 지주회사의 주식 평가 가격은 25만 원이다. 그럼 25만 원짜리 주식으로 바꾸게 된 거니까 여기서 15만 원의 주식 교환을 통해서 15만 원의 차익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행 세법으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냥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모비스 지주회사 주식을 이 대주주가 매각할 때까지 과세 이연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대주주가 지주회사 지분을 매각할 이유는 없죠. 회사가 완전히 망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지주회사 주식을 대주주가 매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4년 거치에 3년 분할 납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이연이 안 되는 거죠. 저 과세 이연 혜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속을 해도 과세 이연이 됩니다. 우리가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는 냅니다. 상속세는 내는데, 지주회사 전환할 때 너가 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 지분을 이제 상속을 했으니,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은 이제 중지되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세 이연해줬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과세 이연의 혜택이 있었는데, 이게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로 바뀌게 되었으니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을
올해까지 끝내면 과세 이연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올해까지 끝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과세 이연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지금 벌써 5월 말이고 좀 있으면 6월 달인데 그 현대모비스를 지금 당장 그 인적 분할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을 해서 지주회사화 하려고 해도 올 연말까지 그게 달성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그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세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리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모비스 지분율이 워낙에 좀 미약한 편이고 정몽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오래전에 취득한 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싼 가격의 지분이고 모비스 지주회사 지분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한 그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뭐 발생할 게 뭐 뻔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 그 의무 보유 지분율이 있습니다. 그게 상장사 경우는 지주회사는 20%를 보유해야 되고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40%를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상장사 지분은 지주회사가 30%, 비상장사 지분은 50%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상장자회사 30, 비상장사 50%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대차그룹이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 같았으면 늦어도 작년 연말이나 늦어도 올 초쯤에는 올 1, 4분기에는 벌써 작업을 진행했을 텐데 지금 뭐 이 순간까지도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모비스 지주회사 전환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게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안, 즉 2018년도 안을 재추진하면서 분할 합병 비율을 배려해주는 그 안, 아니면 모비스를 아예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현대글로비스를 최상위에 올리는 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대글로비스를 최상위 안으로 올리는 것은 그 유한타 증권의 그 최남권 애널리스트가 작년 11월쯤에 낸 리포트에 이런 내용들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배구조는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죠. 모비스가 현차 21.4%, 현차가 기아 33.9%, 또 현차가 현철 6.9%. 자, 이 기아가 다시 이렇게 순환하여서 모비스로 가고 이렇게 내려와서 현철이 다시 순환하여서 모비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 기아가 모비스로, 현철이 모비스로 가는 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23.1% 정도 되죠. 그러면 이 23.1%의 모비스 지분을 기아와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23.1%의 모비스 지분을 글로비스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비스가 20몇 %의 모비스 지분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모비스 밑에 현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고 이렇게 줄을 서는 지배구조 개편안,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글로비스를 최상위에 올리는 안입니다. 뭐 글로비스는 뭐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 자, 이 구조도 뭐 조금 문제가 있긴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그 일가 몰아주기 규제 때문에 그 총수 일가의 지분을 20% 언더로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룹 지배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기업인데 총수 일가의 지분을 20% 언더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건 뭐 굉장히 어떤 경영권이 취약하다.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글로비스를 최상위로 앉히는 이런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장기판에서 뭐 졸, 마, 상, 뭐 포, 차 움직이듯이 뭐 계열사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휘저어가면서 뭐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뭐 앉아서 뭐 머리 굴려가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모비스나 글로비스나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어떤 이런 주력 회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 현대 모비스가 어차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조금 약간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현대모비스가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그룹 출자구조, 지배구조의 최상위로 간다는 것은 현대모비스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대모비스 주식이 비싸지면, 만약에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는데, 현대모비스 지분 주식의 가격이 비싸지면, 사실 뭐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별로 뭐 좋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 그룹에서 정의선 회장이 일부러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뭐 억누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모종의 조치를 취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현대모비스의 주가 자체가 비싸지면 좋지 않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현대모비스에는 약간의 악재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저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하고 모비스 중심으로 2018년도의 안, 거기에서 약간 변형된 안, 또 모비스를 지주회사로 빨리 전환시키는 방안, 아니면 글로비스를 최상위로 보내는 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시장에 있는 많은 또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또 제가 몇몇 애널리스트들하고 좀 의견을 나눠본 결과물들, 그것을 이제 다 통합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붙여주시고, 또 이런 것 좀 다뤄보는 게 어떻겠느냐, 좋은 이슈 같은 거 있으면 뭐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역량이 되는 한은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아이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